오늘은 수학 문제를 어떤 식으로 풀고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에 관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뜬구름 잡는 얘기인 것 같기도 한데 좀 어렵고요. 일단 문제 하나 풀어보면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정사각형이 하나 있다고 합시다.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이요. 이쪽 변의 길이가 2. 이 정사각형을 대각선으로 자를 거예요. 그리고 밑변을 반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자를 겁니다. 그리고 이쪽도 반띵해서 이렇게 자를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쪽 부분의 넓이가 얼마인지 구하시오 라는 문제인데, 일단 이 문제를 그 초등학생들한테 줬었는데 공부를 되게 잘하는 영재고를 영재고가 아니라 영재교육원 거기를 목표로 하는 학생들을 예전에 가르쳤었는데 수학을 되게 잘했어요. 그 학생들은 이렇게 접근을 하더라고요. 일단 얘를 이렇게 자릅니다. 그리고 나서 보면 굉장히 직관력이 좋은 친구들이었는데, 얘는 정사각형의 대각선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요 점에서 수직으로 내리 찍고 또 이쪽으로 수직으로 옆으로 찍으면 얘도 정사각형이 된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즉,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밑변을 공통으로, 길이가 1이죠. 얘 반띵한 거니까 얘가 1이고 얘가 1이니까 이 두 개의 넓이가 똑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으로 와보면 이쪽에 있는 이 삼각형도 넓이가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요 파란색 구별이 잘 안되는데 파란색 삼각형, 얘도 밑변의 길이가 1이고요 높이는 최고점에서 수직으로 내려 찍은 얘니까 넓이가 3개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전체 넓이가 1이죠. 그거의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니까 요쪽 부분의 넓이가 3분의 1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얘 넓이가 3분의 1이에요 자, 이제 이쪽 부분 넓이만 구하면 끝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이 위에 붙어 있는 삼각형을 한번 봅시다. 요 삼각형이요. 이쪽 위에 있는 삼각형은 밑에까지 다 내려 찍으면 커다란 삼각형의 넓이가 1이잖아요. 밑변의 길이가 1이고 높이는 여기 있죠. 2니까 전체 넓이가 1인데 3분의 1만큼을 빼준 녀석이니까 요 부분의 넓이가, 이 전체요. 전체 부분의 넓이가 3분의 2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옆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를 보면 얘는 넓이가 1이잖아요. 온전히 빼낸 게 하나도 없으니까. 자, 이걸 바꿔보면 3분의 3으로 바꾸면 넓이의 차이가 발생을 했어요. 얘는 넓이가 2고 얘는 넓이가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밑변을 서로 공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서로 삼각형이. 그리고 얘를 보면 얘가 수직이죠. 수직 보이나요? 이게 좀 직관적으로 보여야 되는데 얘를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여기에서 이렇게 찍고, 얘도 반띵을 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찍고, 그 다음에 얘도 반띵을 해서 여기서 이렇게 찍고, 그럼 정사각형을 서로 대칭으로 1대1이 되게끔 이렇게 선을 연결한 것들이니까 얘도 정사각형이 되겠죠. 똑같이. 그래서 수직이라는 걸 찾아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밑변을 공통으로 하고 있고 높이가 서로 다르겠죠. 몇 대 몇으로 다르냐면 넓이의 차이만큼 달라지게 될 거예요. 얘가 2대 3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쪽에 있는 삼각형 역시 밑변 높이가 똑같죠. 여기가 수직이니까 얘가 높이죠. 그 다음에 밑변의 길이가 2대 3이니까 얘의 넓이는 전체 넓이 3분의 1 중에서 5분의 2를 갖고 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 둘을 더하면 답이 되는 거죠. 3분의 1은 15분의 5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 계산하면 15분의 2니까 넓이가 15분의 7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초등학생들이 푸는 방법이에요. 굉장히 어렵죠. 이런 것들을 발견해내고 직관적으로 사실 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느껴져야 되고 보여야 되고 그래야 풀 수 있는 방법이에요. 조금 어렵죠. 자, 그 다음에 중학생들은 어떻게 푸는지 한번 봅시다. 아마도 중학생들은 이렇게 풀 거예요. 똑같은 정사각형이 있다라고 하고요. 역시나 같은 방법으로 잘라 봅시다. 이렇게. 그리고 이쪽 넓이를 구할 건데 이렇게 한번 선을 그어볼까요? 이렇게 샥. 자, 그러면 중학생들은 뭘 배우고 알고 있냐면 무게중심이라는 걸 배워서 알고 있어요. 이 삼각형에서 보면 이쪽 삼각형에서 밑변을 2등분 했죠.
그리고 옆에 있는 얘도 2등분을 했어요. 그 다음에 대각선은, 정사각형의 대각선은 서로를 2등분하죠.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선들이 다 되는 건데, 얘가 2등분선이고 얘도 2등분선이에요. 그 교점, 얘가 무게중심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비율은 얘가 2라면 얘는 1이 되는 거죠. 2대 1의 비율을 가지니까요. 무게중심은. 자, 그 다음에 요쪽의 길이하고 요쪽의 길이가 똑같을 테니까 얘는 3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얘를 이제 키포인트로 잡아서 문제를 아마 해결을 할 거예요. 자,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일단 이 방법으로 자르는 게 좋겠네요. 이번에는. 자, 이렇게 한번 잘라 볼게요. 그러면 얘의 넓이가 r이라고 하면 이쪽 삼각형의 넓이도 r이 되겠죠. 높이가 공통이고 밑변의 길이가 같으니까요. r. 얘의 넓이는 모르니까 k라고 합시다. 얼마인지 잘 모르니까. 자, 그러면 이쪽 삼각형에서 이제 살펴보면요. 이쪽 삼각형에서 봅시다. 이 삼각형에서 이 선을 기준으로 삼각형이 두 개로 나뉘어 있는데,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 있는데 밑변의 길이의 비가 2대 4예요. 1대 2가 되는 거죠. 1대 2의 밑변의 비율을 가져요. 그리고 높이는 요걸로 똑같잖아요. 얘가 공통이니까. 그래서 얘의 넓이가 k라면 이쪽 넓이가 2k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여기가 k면 여기가 넓이가 2k가 돼야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전체적으로 보자면 여기가 k 플러스 2r인데 이렇게 한번 봅시다. 이 전체, 검정색으로 얘는 할게요. 전체 요 반쪽짜리 삼각형을 한번 봅시다. 이 삼각형을 이 직선이 2등분을 했는데, 이 분할을 했는데, 등분은 아니죠. 분할을 했는데, 이쪽 넓이가 k 플러스 2r이에요. 근데 밑변의 길이의 비가 1대 2거든요. 그러면 전체의 넓이, 이쪽의 넓이는 얘를 2배 한 거, 2k 플러스 4r이 돼야겠죠. 여기가 4r이라는 걸 찾아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 구했네요. 얘의 넓이는 1이죠. 1이 5r인 거니까 r의 넓이는 5분의 1이구나 라는 걸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요쪽 넓이를 볼까요? 이제 요쪽 넓이도 1인데 r 플러스 3k가 1인데 그러면 3k는 5분의 4가 돼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k의 넓이는 15분의 4가 돼야겠구나. r은 5분의 1이니까 15분의 3으로 고쳐주고요. 얘네 둘을 더하면 15분의 7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방법으로 이제 중학생은 풀 거예요. 조금 직관적인 부분이 많이 줄어들었죠. 수직인 걸 발견하지 않아도 되고, 뭐 어디가 정사각형인 거 이런 걸 안 봐도 되고요. 무게중심의 성질을 이용해서 차분하게 접근하면 아마 풀 수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고등학생들이 푸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고등학생은 훨씬 더 간단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지금 자신이 고등학생이라면 이걸 왜 이렇게 어렵게 풀지 라고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안 그러신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자신이 배운 것들을 활용하는 능력이 좀 부족한 건데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좀 키워내시고 그런 식으로 수학에 접근하시면 좋을 거예요. 자, 고등학생들은 이렇게 풀 겁니다. 얘를 반띵을 했고요. 반띵을 해서 이렇게 했고요. 얘를 반띵을 해서 이렇게. 그리고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할 거예요. 그러면 주저없이 얘를 연장해 놓고 x축으로 놓고요. 얘를 y축으로 놓고 직선의 방정식으로 이제 풀어내면 되는 거죠. 요점의 좌표는 0,1일 거고 요점의 좌표는 0,2일 거고요. 여기의 좌표 1,0이고 여기는 2,0이고. 자, 이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요 직선은 빨간색으로 할게요. 이 빨간색 직선의 방정식은 y는 x라는 직선일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요쪽 직선도 한번 살펴봅시다. 요 직선은 기울기가 x가 2 증가할 때 y가 1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y 이퀄 마이너스 2분의 1 x 그 다음에 y절편은 1이죠. 1 이렇게 생겼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 직선을 한번 보죠. 요 직선은, 이 파란색 직선은 y 이퀄 기울기가 x가 1 증가할 때 y가 2 증가했어요. 2x겠죠. 그리고 y절편은 여기서 2 감소했으니까 이쪽으로 1 갈 때도 2 감소하겠죠.
마이너스 2라는 걸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교점만 구하면 끝이겠네요. 얘랑 얘랑 교점을 한번 봅시다. 얘네 둘이 만나려면 교점의 얘는 볼 필요가 없군요. 자, 이 직선하고 이 직선의 교점의 좌표를 볼 거예요. 그러니까 요 좌표를 찾을 거예요. 요 좌표. 자, 그러면 x랑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1이랑 만나는 점을 찾을 거니까 얘가 넘어가면 2분의 3x 이퀄 1이니까 x좌표는 3분의 2가 되겠죠. 이 좌표는 3분의 2, 3분의 2가 될 겁니다. y는 x 위에 있으니까 x좌표가 3분의 2면 y좌표도 3분의 2겠죠. 이런 점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 이 파란색 직선하고 요 직선과의 교점을 찾을 거예요. 요번엔 요 점을 찾을 겁니다. 자, 한번 해보죠. 2x-2하고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1 요거의 교점을 찾을 거예요. 얘가 넘어가면은 2분의 5x일 거고요. 얘가 3이 되겠네요. 그래서 x의 좌표는 5분의 6이라는 걸 찾아낼 수가 있죠. 5분의 6, 그 다음에는 어디다 대입할까? y좌표가 좀 귀찮긴 한데, 자, 여기다가 한번 대입해보죠. 5분의 6을 대입하면 5분의 12에서 2를 뺐으니까 5분의 2가 되겠죠. 5분의 2. 그러면 전체 요만큼의 높이가 얼마냐면 얘가 y좌표가 높이잖아요. 얘의 높이가 3분의 2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커다란 삼각형의 넓이, 요 넓이는 밑변은 2고 높이는 얘니까 두 개를 곱해서 2분의 1로 나눠주면 3분의 2가 넓이가 되겠죠. 커다란 삼각형의 넓이요. 그 다음에 이쪽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이 1이고 높이가 5분의 2니까 넓이는 5분의 1이 될 거예요. 그걸 빼주면 답이 되겠죠. 전체 커다란 부분에서 이 파란색 넓이를 빼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넓이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빼주면 얘는 15분의 10인 거고요. 얘는 15분의 3이니까 빼면 15분의 7이라는 답이 나올 겁니다. 자, 계산이 좀 더 많긴 하지만 화면이 많이 떨리네요. 계산이 좀 더 많긴 한데 그래도 굉장히 평이하죠. 누구나 풀 수 있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얘는 직선의 방정식, 직선의 교점을 찾을 수 있으면 이 문제를 누구나 풀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은 영재 수업을, 영재 교육을 이제 받는 그런 우수한 학생들이 풀 수 있는 문제였고, 중학생은 교과과정을 성실히 이수를 했고, 이제 좀 그 머리가 좋아야겠죠. 그 방법을 쓰려면. 무게중심에서도 얘를 이용해서 문제를 찾는 게 그닥 쉬워 보이진 않잖아요. 머리가 좀 좋아야 되고요. 고등학생이 쓰는 방법으로 문제를 풀자면 누구나 풀 수 있는 굉장히 쉬운 방법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상위 과정을 알면 알수록 수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되게 편해져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문제들은 대학교 과정을 알면은 편하게 풀 수 있는 것들이 있겠죠. 예를 들면은 극한에서 테일러 급수 전개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한다든가 뭐 그런 것들이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드무르부아르 공식을 이용해 가지고 삼각함수를 해결한다든가 삼각함수 공식들을 쉽게 외우고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는 일단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면 이런 방식들이에요. 이런 방식들 초등학생이 푸는 방법 익혀야 돼요. 어느 게 더 쉬울지 사실 이 방법이 가장 쉬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중학생이 푸는 방식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기본들이 다 기초들이 다 세워진 다음에 이런 식으로도 풀 수 있구나 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수학을 공부하면서 익힌 것들 그리고 그 여러 가지 공식들이 왜 배웠으며 어떻게 해서 생긴 거고 그걸 활용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게 되면 수학 문제가 좀 여러 각도로 보일 거고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문제를 한 문제 한 문제 풀어보면서 깊게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을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 하는 방법이 n회 독하는 방법이죠. n회 독. 그러니까 한 번 풀고 책을 버리는 게 아니라 또 한 번 풀고 또 한 번 풀고 또 예전에 어려웠던 문제들은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서 또 다른 해법이 있지 않을까. 왜 이 문제가 만들어졌을까? 도대체 출제자는 뭘 의미하고자 했던 걸까?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보면 실력이 많이 늘어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요즘에 이제 수학의 정석 가지고 공부를 좀 다시 하고 있는데 수학의 정석의 이제 연습 문제들을 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느껴져요.
처음에 풀었을 때 몰랐던 것들, 이게 이런 공식들을 사용하라고 있었던 거구나, 사실은 이렇게 하면 더 쉽구나 라는 거를 좀 느끼고 있습니다. 어쨌건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좀 너무 어려운 얘기였죠. 수학은 시간 투자가 좀 돼야 돼요. 다른 과목들보다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되고요, 반복해서 문제를 풀어봐야 되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